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장 지영씨입니다. 오늘은 흔히 공과금이라고 하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가 중요한데요. 상가 전문 중개사라면 이 두 가지는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필요 유무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상가는 대부분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가끔이지만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가도 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 건물 주 용도가 주택이었던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타로 카페라든지 독립서점 이런 업종은 주택용 전기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곳은 하나의 계량기를 공용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선 당연히 불합리하다 생각할 겁니다. 이럴 땐 모자분리 공사를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100만원 안으로 비용도 시간도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임대인은 임차인 본인이 필요한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임차인은 퇴실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 임대인이 부담해줘야 한다고 할 겁니다. 이럴 땐 모자분리 공사하면 다음 임차인도 쉽게 들어온다라는 말로 임대인 설득해 보시고요. 안 되면 렌탈 프리 기간을 어느 정도 받고 난 후 모자분리 공사는 임차인이 하되 렌탈 프리 기간을 몇 주 받았습니다 라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줍니다. 렌탈 프리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협상카드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음식점, 카페, PC방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반드시 일반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한전에 신청하면 되고요. 일반용으로 바꾸면 기본 3kW부터 시작 5kW까지 무료로 증설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면 전기선 교체 등 전기공사를 해야 하고요. 증설공사 후에는 한전에 기본시설 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작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까지도 깨지는 비용 폭탄인 거죠. 일반용 전기 사용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라면 이 또한 증설공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 전에 미리 손님 업종 파악하시고요. 해당 건물의 전기 용도 몇 킬로와트까지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손님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커피숍은 커피 머신기, 제빙기, 냉장고 등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입니다. 20평 미만 업장 기준으로 최소 10kW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요. 베이커리 업종은 오븐 때문에 더 씁니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최소 20kW 정도는 되어야 장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에 20kW까지 사용을 하다가 임차인이 바뀌면서 지금은 10kW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증설공사, 시설부담금 없이 한전과 계약 내용만 바꿔서 20kW까지 무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사용 가능한지 임대인, 현 임차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한전에 전화해서 주소지 말하면 사용 가능 전력 알려주니 되도록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해야 할 경우엔 모자분리 공사에서 언급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 봅니다. 임대인이 비용 부담해 주던지 렌탈 프리 기간을 넉넉히 주든지 말이죠. 그런데 모자분리 공사와는 달리 전기공사는 비용이 무겁기 때문에 임대인의 비용 협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렌탈 프리 기간을 최소 한 달, 두 달까지도 넉넉히 받아보려 합니다. 전기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성사 여부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치라든지 임대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후 견적을 받아보니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약 철회하는 일도 부지기수죠. 그래서 저는 전기 많이 쓰는 손님이 붙으면 필요 전기량 꼭 물어봐서 체크하고요. 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엔 손님에게 계약 의사표시하기 전에 공사 견적 미리 받아보시라고 권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도시가스 설치 유무 관계없이 입점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화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있는 건물을 선호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는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흔한데요. 도시가스 없는 건물에도 음식점은 들어갈 수 있어요. LPG를 사용하는 거죠. LPG는 공급업체에 전화하면 깔아줍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도시가스보다 사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도시가스 들어와 있지 않은 건물도 많기에 음식점 사장님들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육수를 오래 끓여야 하는 국밥집 같은 업종은
도시가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용 차이가 크다 보니 도시가스 설치 안 된 곳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위치라든지 다른 조건은 다 마음에 드는데 도시가스만 설치 안 되어 있다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설치가 애초에 불가능한 건물이 있고 비용도 협상해야 하니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임대인들은 자기 건물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임차인이 도시가스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하세요. 임차인이 전기 증설할 때는 시큰둥해서 렌탈프리도 어렵게 받아내는데 도시가스 설치한다고 하면 렌탈프리도 한두 달도 턱턱 잘 내줍니다. 전기나 도시가스나 둘 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다른 반응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반면 임차인들은 전기공사는 의외로 자기 비용으로 증설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니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도시가스는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개하면서 전기 증설하는 임차인은 많이 봤어도 도시가스 설치하는 임차인은 한 명밖에 못 봤네요. 마지막으로 수도입니다. 이 역시 신축 건물에서는 대부분 각 호실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오래된 건물에서는 설치 안 된 곳도 있어요. 사무용 오피스텔도 각 호실마다 수도 설치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수도를 막아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 쪽 손님이 수도를 사용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수도 역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만약 사용 공간에 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급수 배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화장실과 가까울수록 공사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배관 도면도 없고 정확한 공사 비용 확인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 내본 후 계약 의사 표시하라고 손님께 안내드릴 것을 권장합니다. 수도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달리 하나의 계량기로 사용하고 사용자끼리 안분 계산하는 경우가 흔해요. 이 방식이 싫다면 무자분리 공사처럼 개인 계량기를 달아야 하는데요. 수도 계량기 설치 역시 어렵지 않고 금액도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아쉬운 임차인이 개인 비용으로 설치하라고 권유합니다. 이상 손님 안내 시 적어도 계약 의사표시 전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공과금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시가스와 수도는 사실 중개할 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도시가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처음 전화 올 때부터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니 우리가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특히 사용 가능한 전기 킬로와트는 계약 성사 여부를 판가름 지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